어디 의사도 아니고 약사 주제에 우리 아들을 노려. 한지연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덜컥 떨렸다. 그녀의 귀를 의심했다. 오늘은 민석과 처음으로 그의 어머니를 만나는 날이었다. 6개월째 만나는 남자친구 서민석의 소개로 강남 고급 찻집에서 첫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다. 어머님, 제가 약사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연은 침착하게 물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서민석의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약사면 뭐하나? 어디 의사도 아니고. 그것도 동네 약국 종업원이라며. 민석이 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지연이는 약대 수석 졸업했어요. 그리고 종업원이 아니라 약사예요. 수석이면 뭐하니? 결국 처방전 받아 적는 일이잖아. 우리 집안에선 최소한 병원 장급은 돼야 어울리지.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약사의 일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지연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새로 산 원피스와 구두가 어색했다. 평소 약국에서는 단정한 흰 가운을 입고 일했다. 그 가운 속에서 느끼던 자부심이 그리웠다. 돌아와 보니 민석이 혼자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급한 전화가 왔다고 먼저 가셨어.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석은 미안한 표정이었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널 오해하신 것 같아. 내가 잘 설명할게. 민석의 다정한 손길에 지연은 조금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한 말은 가시처럼 마음에 박혔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약국 문을 열었다. 이 작은 약국은 그녀에게 안식처였다. 30살까지 약사로 일하며 쌓아온 자부심이 있었다. 아픈 사람들에게 정확한 약을 조제하고 건강 상담을 해주는 일이 보람찼다. 선배, 오늘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후배 약사 유미가 물었다. 지연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오전 내내 처방전을 확인하고 약을 조제하는 동안 지연은 어제의 일을 되새겼다. 약사를 무시하는 민석 어머니의 말, 그리고 그 말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점심시간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저녁에 시간 있어? 어머니가 다시 만나보고 싶대.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시 그 여자를 만나야 한다니. 저녁엔 약국 야간 당직이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당장은 그 여자를 다시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 아쉽네. 주말은 어때?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피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야 지연은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왜 자신이 이렇게 움츠러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약사라는 직업이 부끄러운 게 아닌데. 지연은 다시 일에 집중했다. 적어도 여기 약국에서는 그녀가 주인공이었으니까. 민석과 만난 지 6개월. 그동안 그는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친구였다. 하지만 지연은 이제 민석 외에도 그의 가족이라는 현실과도 마주해야 했다.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토요일 오후 한지연은 두 번째로 서민석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이번엔 서울 강남의 고급 일식당이었다. 지연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 과하지 않은 액세서리. 민석의 어머니 박영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진주 목걸이, 금태 안경. 지연을 보자 억지 미소를 지었다. 왔어요? 앉아요. 말투는 반말도 존댓말도 아닌 어정쩡한 것이었다. 지연은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석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는 듯 메뉴판을 들었다. 뭐 먹을래? 이 집 사시미가 유명해. 박영자가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다. 민석이는 항상 이베리코 돼지고기 정식을 먹어. 위장이 약해서
생선은 잘 못 먹거든. 지연은 놀랐다. 민석은 그동안 회를 좋아한다고 했었다. 아, 그래요? 민석 씨가 회를 좋아한다고 해서. 엄마, 난 회 좋아해요. 그리고 위장 약하지 않아요. 민석이 항변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무시했다. 엄마가 내 몸을 더 잘 알지. 지연 씨, 당신도 고기 정식으로 시키세요. 회는 질이 안 좋으면 탈날 수 있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선택권이 완전히 무시된 느낌이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박영자는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약국은 어디 있다고 했죠? 건물주가 누군데요? 종로구 쪽에 있습니다. 건물주는. 아, 종로요? 그런 오래된 동네? 왜 강남 쪽으로는 안 오세요? 거기가 더 돈 되지 않나요?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지금 약국이 좋습니다. 단골 환자분들도 많고. 그렇게 작은 약국에서 얼마나 버는데요? 우리 민석이는 연봉이 1억이 넘어요. 당신도 그 정도는 벌어야 균형이 맞지 않겠어요? 민석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박영자는 아들을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었다. 옷도 좀 밝은 색으로 입어요. 그렇게 수수하게 입으면 우리 민석이 여자친구 같지가 않아. 지연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억눌렀다. 그녀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제 스타일이 좀 단정한 편이에요. 약국에서도 그렇게 입는 게 환자분들이 신뢰하시더라고요. 약국하지 말아요. 우리 민석이가 당신 만나는 거 아직 회사에 비밀로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로펌에서 이미지가 중요하거든. 약사 여자친구라고 하면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요. 민석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민석이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한다니. 그동안 당당하게 약사라고 소개했던 그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나?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틀었다. 차가운 물이 손을 적셨지만 가슴 속 불타는 분노는 식지 않았다. 약사 주제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한지연은 민석의 어머니 박영자를 몇 번 더 만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박영자는 지연의 옷차림, 말투, 심지어 식사 예절까지 꼬투리를 잡았다. 그럼에도 지연은 참았다. 민석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약국을 찾아왔다. 퇴근 시간이 지나 약국 문을 닫으려는 참이었다. 지연아,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게 어떨까? 지연은 놀라서 민석을 바라보았다. 상견례? 지금 어머님이 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민석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부모님이 널 제대로 알게 되면 마음을 바꾸실 거야.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 지연은 망설였다. 가슴 한편에선 불안감이 일었지만 민석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우리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갈게. 상견례 날 지연의 부모님은 긴장한 모습이었다. 아버지 한상철은 평생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였고 어머니 김미영도 제약회사에서 일했던 약사 출신이었다. 두 분 다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었다. 걱정 마, 아버지. 민석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괜찮으실 거예요. 지연은 아버지를 안심시켰지만 본인도 불안했다. 그들은 중형차를 타고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주차 요원이 다가왔다. 손님, 여기는 발레 파킹만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차 키를 건넸다. 낡은 차가 조금 부끄러웠지만 지연은 그것조차 사랑하는 부모님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식당 안 서민석의 가족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석의 아버지 서정호는 대형 건설회사 이사였고 어머니 박영자 옆에는 민석의 여동생 서혜진도 앉아 있었다.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이 공손히 인사했다. 민석의 아버지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박영자는 인사를 무시한 채 지연의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앉으시죠. 찬 바람이 느껴지는 말투였다. 지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부모님을 안내의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민석이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다. 한 선생님, 약국은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네,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연이도 어릴 때부터 약국에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약사가 되었지요. 박영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약사 말고 의사는 어떻게 안 시키셨어요? 딸이면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싶으셨을 텐데. 지연의 어머니가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지연이가 약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저희는 아이의 뜻을 존중했을 뿐입니다. 참 이상하네요. 요즘 세상에 누가 약사를 하려고 해요? 의사가 훨씬 나은데. 민석의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박영자는 멈추지 않았다. 차도 참 오래되셨더라고요. 새 차 살 여유가 없으신가요? 약국이 그렇게 안 되나요? 지연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모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차는 아직 타기에 불편함이 없어서요. 저희는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는 편입니다. 박영자는 코웃음을 쳤다. 식사 내내 박영자의 비꼬는 말이 이어졌고 지연의 부모님은 그저 참을 뿐이었다. 민석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운전대를 꽉 쥐며 말했다. 괜찮다. 내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지지한다. 하지만 지연아,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 한지연은 약국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어젯밤 민석과 긴 통화를 했다. 민석은 어머니의 행동에 거듭 사과했지만 지연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처방전 약 나왔습니다. 지연은 미소로 환자를 맞이했다. 이곳에서만큼은 그녀가 인정받는 전문가였다. 약사로서의 자부심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오후 3시 약국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박영자였다. 민석의 어머니는 값비싼 코트를 입고 고급 핸드백을 든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여기가 약국이라고? 생각보다 초라하네. 지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어머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박영자는 지연을 무시한 채 약국을 둘러보았다. 그때 마침 후배 약사 유미가 나왔다. 선배, 이 처방전 좀 확인해 주세요. 손님이세요? 박영자가 유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여기 직원이에요? 네, 저도 약사입니다. 다들 약사라고 하니 헷갈리네. 그럼 사장은 누구예요? 지연이 차분히 대답했다. 약국 운영자는 제 아버지세요. 저는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의 눈이 반짝였다. 아, 그럼 당신은 그냥 직원이네. 종업원인 거지. 유미가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약사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박영자는 카운터에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민석이와 그만 만나세요. 당신같이 초라한 사람은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이곳은 약국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날 쫓아내겠다는 거야? 박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약국 안에 있던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환자분들께 불편을 드립니다. 환자?
이런 동네 약국에 오는 사람들이 무슨 환자야? 그냥 동네 노인네들이지. 지연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모든 분들이 저희 약국을 찾아주시는 소중한 환자분들입니다. 어머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이야기해요. 방영자는 갑자기 카운터 위에 있던 처방전들을 쓸어버렸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이런 데서 일하는 주제에 감히 우리 아들을 꿈꾸다니. 어디 의사도 아니고 약사 주제에. 약국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다. 유미가 재빨리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처방전을 줍기 시작했다.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지연이 카운터 밖으로 나와 박영자에게 다가갔다. 그때였다. 박영자가 갑자기 손을 들어 지연의 뺨을 때렸다. 찰싹 소리가 약국 안에 울렸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마. 이런 동네 약국 종업원이 뭘 안다고. 지연은 뺨을 붙잡은 채 충격에 빠졌다. 그 순간 약국 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박영자는 아들을 보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민석아, 이 여자가 날 모욕했어. 약사라는 사람이 손님한테 이러면 되겠니? 민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민석을 쳐다보았다. 뺨은 화끈거렸고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당신 어머니가 처방전을 다 쓸어버리고 날 때렸어. 민석은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엄마, 우리 나가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들이 나가는 동안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약국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약국 사건 이후 이틀이 지났다. 한지연은 약국에 나가지 않았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민석은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지연은 대부분 받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석이 지연의 집 앞에 찾아왔다. 지연아, 문 좀 열어줘.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문을 열었다. 민석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어머니 행동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많이 반성하고 계셔. 용서해줘.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반성?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해? 그날 약국에서 나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런 동네 약국에 발 들인 것도 억울하다고 했어. 내 앞에선 반성하는 척하는 거야. 민석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지연이 계속 말했다. 솔직히 너도 내 직업을 무시하지? 그냥 약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디 의사도 아니고 약사 주제에. 아니야. 나는 내가 약사라는 게 자랑스러워. 정말이야. 그럼 내 어머니가 약국에서 그런 행동했을 때 왜 제대로 말리지 않았어? 그냥 나가자고만 했잖아. 나 때릴 때도 가만히 있었고.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의 말이 맞았다. 그는 어머니의 행동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 지연아, 시간을 좀 줘. 내가 어머니를 설득할게. 어머니도 널 알아가면 분명 마음을 바꾸실 거야. 지연은 지친 미소를 지었다. 언제까지? 얼마나 더 모욕을 참아야 해? 나는 약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워.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이야. 내 직업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 그날 밤 지연은 결심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약국으로 출근했다. 유미와 다른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선배, 괜찮아요? 응, 괜찮아. 고마워. 지연은 평소처럼 일에 집중했다. 처방전을 확인하고 약을 조제하고 환자들에게 복약 지도를 했다.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고 그녀가 사랑하는 일이었다. 오후 민석이 약국을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지연아, 잠깐 나갈 수 있어? 두 사람은 약국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가 우리 셋이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셔. 화해하고 싶으시대.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모욕받으러 가자는 거야? 아니야, 이번엔 달라.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셔. 나도 옆에서 제대로 말할 거고. 지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민석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우리 끝내자. 주말 세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박영자는 지연을 보자 억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에요, 지연 씨. 지연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박영자는 노력하는 듯했다. 요즘 약국은 어때요? 바쁘죠? 네, 계절이 바뀌어서 감기 환자가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약사는 힘들겠네요. 의사처럼 진료비도 못 받고. 민석이 눈치를 주자 박영자는 화제를 바꿨다. 민석이 말로는 지연 씨가 약대 수석 졸업했다던데 왜 병원으로 안 가고 동네 약국에 있어요? 병원 약사가 되면 더 조건이 좋을 텐데. 지연은 참을성 있게 대답했다. 저는 지역 약국에서 일하는 게 더 보람 있어요. 환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아이고, 그게 뭐가 보람이에요. 결국 의사가 쓴 처방전 받아 적는 일 아니에요? 어디 의사도 아니고. 민석이 테이블을 탁 치며 끼어들었다. 엄마,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박영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다. 아니, 내가 무슨 말 잘못했니? 사실이잖아. 약사가 뭐 대단하다고.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참을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어머님, 약사는 단순히 처방전을 받아 적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무시하시는 약사들 덕분에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박영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건방지게. 결국 너 같은 사람은 우리 민석이한테 어울리지 않아. 한마디로 격이 안 맞는다고.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지연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항변은 너무 늦었다. 지연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레스토랑을 뛰쳐나온 한지연의 뒤로 서민석이 쫓아왔다. 주차장에서 그가 지연의 팔을 붙잡았다. 지연아, 제발 가지 마. 정말 미안해. 지연은 돌아서서 민석을 바라보았다.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끝났어, 민석. 난 더 이상 못 참아. 어머니 말은 무시해. 시간이 지나면. 시간?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더 심해지고 있잖아. 내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어머니 앞에서 똑바로 서서 날 지켜줬어야 했어.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그때 박영자가 주차장으로 따라 나왔다. 민석아, 그만 가자. 저런 여자 붙잡고 있을 시간 없어.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의사였다면 달랐을까요?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재벌가 딸? 박영자는 코웃음을 쳤다. 당연하지. 약사 같은 건 우리 집안 며느리감이 될 수 없어. 종업원 주제에 감히. 지연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재밌네요. 제가 그동안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박영자에게 건넸다. 박영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한약품제약 대표이사. 한상철? 이게 뭐야? 제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그 초라한 동네 약국은 저희 가족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있어요. 우리 가족은 그 건물 외에도 이 근처에 빌딩 셋을 더 갖고 있죠. 박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석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리고 저는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그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예요.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제약회사만 경영하고 계시거든요. 박영자가 말을 더듬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왜 말해야 했을까요? 제 직업과 인격을 존중해주지 않는 분들에게 재산을 자랑할 필요가 있었나요?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워요. 약사로서. 민석이 지연에게 다가왔다. 지연아,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그런 집안의. 지연은 손을 들어 민석의 말을 막았다. 그게 중요해? 내가 부자라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그럼 넌 어머님과 다를 게 없는 거야. 박영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아이고, 오해가 있었네요. 지연 씨,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오해라고요? 한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주차장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네. 내가 약사를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민석이가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났으면 해서. 아이고, 지연 씨가 그런 집안의 따님인 줄 알았으면 이런 오해 없었을 텐데. 박영자는 갑자기 친근한 태도로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다. 지연은 한 걸음 물러섰다. 손대지 마세요. 이제 와서 제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민석이 끼어들었다. 지연아, 어머니가 진심으로 미안해하셔.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너도 똑같아.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갑자기 달라졌네. 아까까지만 해도 어머니 편들더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약사일 때는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으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뭐야?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지연이 계속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 내가 그냥 동네 약국 약사였다면 어머니가 날 모욕했을 때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알았어. 이제 정말 끝이야. 박영자가 급하게 지연의 앞을 막아섰다. 지연 씨, 너무 그러지 말아요.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우리 민석이가 널 정말 사랑해. 한약품 제약의 따님이라면 우리 집안과도 어울리고. 지연의 눈이 번쩍였다. 그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아, 이제 어울리는군요. 약사 주제에, 종업원 주제에 어쩌고 하더니. 갑자기 한약품 제약의 따님이라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내가 잘 몰라서 그랬어. 오해야, 오해. 오해가 아니에요. 어머님의 진짜 모습이죠. 물질적인 조건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지연은 민석을 향해 돌아섰다. 민석 씨, 당신이 진짜 날 사랑했다면 내가 누구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나를 지켜줬어야 했어. 그게 사랑이야.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늦었어. 난 이미 충분히 봤어. 당신의 진짜 모습도, 어머님의 진짜 모습도. 지연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나는 약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에 필요 없어. 박영자가 다급하게 외쳤다. 지연 씨, 그렇게 가버리면 안 돼. 우리 민석이가. 지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 자신의 차로 향했다. 뒤에서는 민석과 박영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다. 차에 타서 출발하기 전 지연은 백미러로 당황한 표정의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한지연은 약국에서 평소처럼 처방전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동안 민석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지연은 모두 무시했다. 심지어 박영자까지 찾아왔지만 지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선배, 이 처방전 좀 봐주세요. 용량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유미가 처방전을 내밀었다. 지연은 꼼꼼히 확인한 후 소아과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한약국의 한지연 약사입니다. 방금 받은 처방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통화를 마친 후
지연은 처방전을 수정했다. 이것이 그녀가 사랑하는 일이었다. 누군가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 그 누구도 이 일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었다. 점심시간, 약국 문이 열리고 그녀의 아버지 한상철이 들어왔다. 바쁜데 괜찮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두 사람은 약국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요즘 어떠니? 그 일 이후로. 지연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저를 진정으로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넌 항상 똑똑했어. 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날 거야.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실 오늘은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우리 회사 강남 지점에 약국을 새로 열려고 하는데 내가 맡아줬으면 해. 강남이요? 그래. 우리 한약품제약 빌딩 1층이야. 내 이름으로 약국을 내고 여러 약사들을 고용해서 큰 규모로 운영했으면 좋겠어.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지금 약국도 좋은데. 물론 내 선택이야. 하지만 내 재능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아버지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다. 강남에 새 약국을 연다면 더 많은 환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단순한 약사가 아니라 약국 대표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지연은 결심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새 약국 이야기 수락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지금 약국의 유미도 데려가고 싶어요. 그리고 약국 이름은 한미약국으로 하고 싶어요. 제 이름과 유미 이름을 따서요. 한 달 후 강남 한약품제약 빌딩 1층에 한미약국이 문을 열었다. 현대적인 시설과 넓은 공간, 여러 명의 약사들이 일하는 대형 약국이었다. 지연은 여전히 약사로서 처방전을 확인하고 조제했지만 이제 그녀는 약국의 대표이기도 했다. 개업식 날 우연히 서민석이 약국 앞을 지나가다 지연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약국으로 들어왔다. 지연아. 아니, 한 선생님. 축하해요. 지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후회해. 정말 많이. 지연은 미소 지었다. 민석 씨,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함, 재산에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에 있죠. 언젠가 그걸 깨닫길 바랍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약국을 나갔다. 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음을 느꼈다. 약국으로 돌아와 지연은 유미와 함께 환자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